안녕하세요, 롬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생 직후부터 1개월 반까지의 아기, 반사기라고 불리는 시기의 아기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반사기의 아기놀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기가 하루빨리 목을 가눌 수 있도록 도와주기입니다. 태어난 직후의 아기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있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수가 더할수록 조금씩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반사기 아기와의 놀이는 대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기와 스킨십을 많이 해주어서 아기의 뇌를 활성화시켜주기. 두 번째, 아기의 선천적인 반사작용을 자발적인 반응으로 바꿔주어서 아기 뇌 속의 신경회로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대원칙에 맞춰서 반사기 아기놀이 방법을 8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베이비 마사지를 하기입니다. 마사지를 할 때 엄마 아빠는 손에서 힘을 거의 빼고 아기의 모든 관절을 피해서 살살 마사지 해주세요.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기의 신체적 특징을 살펴봐 주시는데요. 머리는 둥글고 모양이 좋은지, 콧구멍은 좌우 대칭인지, 고관절이 잘 움직이는지 등 자세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을 얻은 후에 두상이나 신체의 비대칭을 교정하거나 고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대처를 해주면서 매일매일 마사지를 하면서 아기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줍니다. 두 번째, 다양한 생활음 들려주기입니다. 아기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환경이 바뀌어서 불안할 때 종종 소리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은 귀한 아이일수록 대강대강 키우라고 하죠. 그래야 아기가 예민한 아이로 자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기가 다양한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기 소리나 설거지 소리처럼 다양한 생활소음,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나 강아지 짖는 소리 등을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들려주다가 점점 크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소리로 들려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롬맘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용했던 백색 소음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말 걸어주기입니다.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많은 말을 걸어주면 아기는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또한 뇌세포도 활발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죠. 말을 걸어줄 때는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아기 언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말을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첨벙첨벙하자 이런 표현보다는 목욕하자 혹은 첨벙첨벙 물장구 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기는 말을 못해도 들리는 언어의 일부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기의 뇌의 신경세포가 언어에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 3세가 되어서 말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신경회로가 이 시기부터 형성이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아기에게 얼굴을 많이 보여주기입니다. 초점책과 모비를 보여주기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놀이지만 그보다도 아기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를 눕혀놓고 얼굴 정면 위에서 멀리 있다가 천천히 가까운 곳으로 다가왔다가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 주는 거죠.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기의 눈이 따라오는지도 살펴봅니다. 아기의 시야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시야 안으로 들어오면 멈추었다가 다시 안에서 밖으로 움직이면서 아기의 눈이 움직임을 쫓아오게 해주는 겁니다. 눈동자뿐만 아니라 고개까지 따라 움직이게 되면 아기가 목을 가누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라고 알 수 있고요. 이때 엄마의 얼굴 쪽을 밝게 해서 아기가 역광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흑백으로 된 줄무늬는 태어나자마자 인지하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고 하고요. 생후 2주차가 되면 희미하게나마 사물을 볼 수 있게 되고 생후 3주가 되면 동그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후로 점점 시력이 발달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눈동자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사기에는 아직 15cm 정도 거리의 사물만 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여줄 때는 아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저귀를 갈 때 마주보고 말을 걸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기입니다. 기저귀를 갈 때 대부분은 기저귀 가는 데 집중을 해서 나도 모르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게 돼요.
이 시기에는 하루에 적어도 10번은 기저귀를 갈아주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놀이처럼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늘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말을 걸어주고요. 아기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정하게 항상 말을 걸어준다면 일석이조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준 후 안아주는 것도 좋겠죠? 엄마 아빠 품의 냄새와 안김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요. 이 시기에 아기에게 소리나는 장난감을 흔들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기가 엄마 아빠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아기에게 웃으면서 말을 많이 해주세요. 6번째, 손가락 빨기는 막지 말고 손가락 놀이를 하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기가 자신의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기가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손가락이라는 것을 입으로 빨아보면서 탐색 중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어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아기가 손으로 쥘 수 있는 안전한 장난감을 쥐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기 손가락 놀이의 기본 동작은 쥐기입니다. 5손가락으로 잘 쥘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손가락으로 감싸지듯이 연습시켜 주세요. 무게나 두께가 조금씩 다른 것을 다양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엎드리는 놀이 해주기입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엎드리는 놀이를 해주면 아기는 목을 빨리 가누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사기 아기와 놀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을 빨리 가누도록 도와주기입니다. 목을 빨리 가누게 해주는 것은 아기의 뇌를 빨리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엄마 아빠의 편의를 위해서는 아기가 목을 가누고 뒤집고 기고 서는 것을 늦게 할수록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모를 때 이야기고요. 엄마 아빠가 조금 빨리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기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단계의 과제를 아기가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기의 뇌 발달이 좋은 거죠. 아기를 엎드려 줄 때는 아기의 얼굴이 꼭 옆으로 향해서 편히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몸을 동글동글 말고 있으니까요. 굳이 몸을 펴서 엎드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웅크린 채로 엎드려도 상관이 없고요. 엎드리기의 첫 경험은 아기가 기분도 몸 상태도 좋을 때 시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아기가 머리를 들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손에 약간 힘을 주어서 등을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가슴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기가 가슴을 충분히 열어서 몸이 바닥과 직각을 이루어야 뒤집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8번째, 옹알이 따라 해주기입니다. 옹알이를 시작하기 전 아기는 공기를 조금씩 내보내면서 구, 구, 부, 부 이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엄마 아빠가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아기가 자신이 낸 소리라는 것을 알 때까지 가만히 자기 목소리를 듣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해지면 그때 아기가 낸 소리를 흉내내주면 충분하고요. 그러다가 아기가 팔다리를 움직이며 아, 우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 아기는 목소리를 꽤 조절할 수 있게 된 시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말을 걸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말을 걸어주면 아기가 웃기 시작하고요. 본인의 행동에 반응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옹알이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을 가누는 시기, 1달 반에서 3달 반 아기와의 놀이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둘째 목 가누는 거 좀 빠르지 않았어? 1달 안 됐을 때도 목에 힘 좋았잖아. 엎어놓으면 머리 무거워서 얼굴로 바닥 밀었다고? 그래? 이상하네. 엎드려서 얼굴 돌린 거 본 거 같은데.